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숫자로 보는 앱스틴 파일입니다. 달력을 봤을 때 12월 19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 날짜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 중에 하나인 제프리 앱스틴 사건의 모든 기록이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조금 특별하게 이 끔찍한 사건을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숫자로 해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해부의 내용을 전해드리기 이전에 파일 공개가 임박을 하게 됐고 어떤 문서가 풀리고 또 무엇을 보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다들 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최근에 또 앱스틴 파일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12월 19일에 새롭게 발표되게 되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날지 미국 사회와 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와 기밀 자료 제한으로 인해서 대중이 기대하는 유명 인사 명단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숫자로 보는 앱스틴 파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언제였냐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숫자가 바로 2007년이라는 숫자로 가게 됩니다. 이 숫자. 제프리 앱스틴이 처음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가 됐던 해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기소가 됐고요. 200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2025년이니까 무려 18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앱스틴이 이런 범죄를 시작한 건 훨씬 더 이전이었다는 겁니다. 2007년 이전 19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이때부터가 되고 있고 앱스틴이 뉴욕의 상류층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유명한 우리말로 하면 줄타기죠. 유명한 네트워크, 인맥을 만들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뿌리는 적어도 30년도 더 전부터 박혀 있었던 거죠. 30년이라고 하는 숫자의 느낌은 한 세대가 흐른 시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활개를 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숫자로 넘어가겠습니다. 6억 3,400만 달러입니다. 2019년 앱스틴이 체포됐을 때 법원에 제출된 그의 총 자산이었습니다. 6억 달러가 넘는 돈입니다. 사실 억 달러라는 감도 사실 오기가 쉽지가 않지만 맨하탄의 펜트하우스, 또 플로리다에도 자신의 저택이 있고 카리브해에는 개인 섬까지 소유한 재산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앱스틴의 방패였던 거죠. 최고급의 드림팀의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로비도 하고 입 막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었다. 그 자본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6억 3,400만 달러.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18개월입니다. 18개월. 앱스틴이 플로리다에서 처음 기소됐을 때 받은 형량입니다. 2007년에 기소되고 나서 2008년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형량이 떨어진 게 바로 18개월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는데 18개월이면 1년 반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짧았습니다. 13개월만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카운티 제일이라는 곳에서 낮에는 워크 릴리즈 프로그램으로 외출까지 허가받으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실제 옥살이를 한 건 아닌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앞서 전해드렸던 그 자산, 이면 거래, 검찰과 뒷거래도 하면서 내가 죄 인정할 테니까 형량을 줄여주라고 하는 이런 그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결과를 받게 되며 18개월도 그나마 13개월만 복역하고 나오게 된 거죠. 더 끔찍한 건 이 거래에 피해자들은 아무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알려야 하는데도 안 알려줬다고 하고요. 나중에 밝혀졌을 때 이게 또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sweetheart 딜이다. 아주 달달한 거래였다. 비꼬는 표현이었었죠. 부자와 권력자에게만 허용되는 합법적인 특혜가 되고 있었다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숫자로 한번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숫자들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숫자들이 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83이라는 숫자입니다. 뉴욕 남부지검에서 앱스틴 관련 소환장을 발부받은 사람의 최초 숫자입니다. 83.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 있는 사람이 최소한 83명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83명입니다. 그것도 at least, 최소가.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고 정치인, 사업가, 학자, 유명인사,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겁니다. 83이라는 숫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숫자 가보겠습니다. 5,200마일. 앱스틴의 개인 제트기가 비행한 최대 항속거리입니다. 파리에서 카리브해까지 난스탑으로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이 비행 이름이 뭐냐면 바로 롤리타 익스프레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나보코프의 소설 제목인데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설이었고 사람들이 비꼬면서 붙인 별명, 앱스틴의 개인 전용 비행기의 별명은 바로 롤리타 익스프레스였습니다. 여기에서 비행기의 탑승 기록, 플라이트 로그라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 탔는지가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엄청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이름들이 나오고 전직 대통령도 있고 왕족도 있고 헐리우드 스타도 있고 물론 탔다고 이게 다 범죄자는 아니지만 질문은 생기는 거죠. 왜 탔나? 그리고 어디를 갔었나? 뭐 했나?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장소, 바로 Little St. James Island입니다. 앱스틴의 개인 섬입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78에이커짜리 섬입니다. 사람들은 이 섬을 뭐라고 불렀냐면 좀 난잡한 섬, 그러니까 성행위가 좀 그런 그 올기 아일랜드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아니면 페도파일 아일랜드라고 해서 좀 직역하면 말하기도 민망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섬이다. 뭐 이런 그 섬의 별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그게 바로 이번 12월 19일 공개될 파일의 핵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에서의 하이라이트 숫자가 바로 243이라는 숫자입니다. 2023년에 뉴욕 법원에서 공개된 문서에 언급된 인물들의 숫자입니다. 243. 이 중에는 피해자도 있고 증인도 있고 연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름들이 익명 처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토플 시험 볼 때 제일 토플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시를 줄 때 보면 이름들의 뭐 존도, 제인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모든 게 익명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의 뭐 철수 영희 같은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익명의 누군가를 말할 때 쓰게 됐던 이 이름들, 이게 바로 243이라는 이름이 되고 있고 12월 19일에 공개해서 이 익명이 벗겨질 것이냐, 그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019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건이 재점화가 된 것이죠. 2007년 그리고 2008년에 결과 나오고 복역하고 끝난 것으로만 됐다고 했지만 다시금 이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2019년 7월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일기가 있을 당시죠. 앱스틴이 뉴욕에서 다시 체포된 시점이 2019년 7월이 됩니다. 첫 기소로부터의 12년 만이 되고 있었고 왜 다시 체포했냐면 피해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냈고 또 언론이 파헤쳤고 결국은 연방검찰이 움직이게 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18개월짜리 스윗하트 딜이 이제 없는 것이죠. 연방범죄로 기소가 되게 됐고 보석도 불어댔습니다. 그런데 7월에 잡혀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 8월 10일 앱스틴은 맨하튼 구치소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체포된 지 딱 한 달하고 5일 만에 공식 사인은 자살입니다. 목을 맨 거죠. 그런데 이 자살이 정말 자살이냐? 지금도 논란이고 타이밍도 너무 묘하고 재판 직전이었고 그가 알고 있던 정보들이 폭로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음모론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된 시점도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입을 막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고 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될 우리 숫자는 2천만 달러입니다. 2021년 앱스틴의 재산 중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배상기금의 규모 2천만 달러. 빅팀 펀드로 만들어진 건데 2천만 달러만 해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앱스틴의 총 자산이 6억 3천만 달러였다는 걸 생각하면 앱스틴 재산의 겨우 한 3%입니다. 3%로 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돈을 받으려면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합의금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합의금으로 끝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한 숫자가 바로 2천만 달러가 되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볼 숫자는 바로 18세 미만이 됩니다. 연방 법률상 미성년자 기준이 18세고 미성년자 성매매죄의 피해자 연령이 바로 18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당시에 14세에서 17세 사이였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죠. 어떤 피해자들은 앱스틴이 접근할 때 마사지사 알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200달러, 300달러 준다고 해서 갔더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했고 한 명당 200달러 더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자를 모집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됐고 여기에서 또 앱스틴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이 등장하는 겁니다. 앱스틴의 오른팔이었던 여자고 이 길레인 맥스웰이 그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게끔 계속 종용을 했던 그래서 결국 앱스틴 외에 또 길레인 맥스웰도 유죄 형량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2021년 12월에 맥스웰이 유죄 판결을 받은 시점이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공모죄 등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고된 형량은 맥스웰에게 20년이 선고가 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앱스틴이 받았던 18개월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맥스웰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금 20년이 된 거고 맥스웰의 역할이 여기에서 피해자들 모집하고 관리하고 앱스틴에게 연결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길레인 맥스웰을 프레데터, 바로 포식자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영국의 언론 재벌의 딸로 태어나서 상류층의 사교계를 주름잡던 여자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돈? 권력? 사랑? 그건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녀도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연루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맥스웰이 입을 열면 다 나오겠구나. 그런데 지금 맥스웰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숫자로 돌아옵니다.
12월 19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앱스틴 파일 투명법에 따라서 모든 관련 기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확히 뭐가 공개되냐면 법원의 문서들, 그리고 증언의 기록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 243이라고 하는 그 명단에 익명으로 처리됐던 이름들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전부 다 공개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연방법원에서도 이미 어제의 모닝와이드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성년 피해자들은 계속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12월 19일에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지금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연루가 됐거나 방조했었던 성인들, 지금까지 익명 처리됐던 명단들은 공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유명인의 이름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앞서서 2007년이라고 했지만 1990년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30년이라는 넘게 거쳐오고 있었던 이 시간 동안에 엄청난 재력을 가진 한 남자가 수십 명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또 수백 명의 어른들이 이를 알면서도 방조했거나 방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 이게 정말 끔찍하게 다가온 숫자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2월 19일이라는 다음 주 금요일 이후에도 많은 질문이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동안에 너무 알려진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예고편이 전부였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2월 19일이라는 이제 날짜는 점차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다 밝혀질 것인지, 책임질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질지, 이번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닐지 등등의 수많은 퀘스천들이 여전히 남게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숫자로 본 앱스틴 파일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의 18년, 또 6억 3천만 달러의 재산, 18개월의 솜방망이 형량, 또 83명의 소환 대상자, 243명의 관련 인물. 숫자로 보니까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자,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12월 19일. 그날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